네,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12일이죠. 날씨도 화창하고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네 가지 키워드를 우리 신 기자가 또 발굴을 해왔습니다. MSCI,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SK이노베이션 차례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MSCI,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죠. 요거 정기적으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죠. 여러 종목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크게 반응을 하는데 8월 달에 또 이동을 하죠. 종목들. 그 움직임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8월 달 MSCI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아마 다음 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8월에 들어갈 MSCI 편입 종목들이 정해지는데 그때까지 움직임들이 따라서 이제 편입 편출 종목들이 확실히 나눠지고 그래서 미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자, 편입이 되면 일단 뭐 패시브 자금이 그렇습니다. 들어오니까 네.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외국인 되겠죠. 자금 더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컷오프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3조, 4조 원 정도는 일단 돼야 되고 소형주 기준으로는 그거보다 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 주식도 시가총액 기준 한 절반 정도 돼야 되고 재무구조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종목 어디냐? 일단은 LS 일렉트릭은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3배 뛰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연초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현재 지금 6조 7천억 원 넘었죠. 그리고 지금 소형주 구성 종목이니까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는 돼야 넘어갈 수 있다. 이제 MSCI 편입될 수 있다 보는데 이미 지금 상황 보면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증권가에서는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동 주식 비율도 뭐 괜찮으니까 MSCI 기준 여러 가지 시장이 알고 있는 기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LS 일렉트릭만 이번에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식품주 열풍 이끌었던 삼양식품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 꽤 높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한국 소형주 지수 구성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더 상승해야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야 MSCI 호재를 만날 수가 있는 어느 정도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말고도 이제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도 지금 소형주 가운데는 승격 후보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MSCI 편입 편출 1년에 4번 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한 100개 정도가 편입이 돼 있는데 들어가는 게 있으면 또 나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떤 종목들이 나와서 우리를 조금 불안하게 합니까? 일단 편출이 좀 많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SKI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겠죠. 맞습니다. 대형주 가운데는 현대건설 있고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 큰 포션 차지하고 있는 넷마블이 좀 위태롭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선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 걱정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경영권 얘기 나왔던 한미약품도 사실은 증권가 일부에서는 이번에 편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얘기 다루겠습니다. 석유화학 얘기를 딱 들으는 순간 중국이 떠오르면서 이제 약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네.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장사 거의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롯데케미칼이 지난 2년 전부터 중간 배당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석유 업황이 사실은 부진했죠. 지금 잠깐 이제 얘기만 하고 계속 안 했군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제 마진이 평균치 못 올라온 상황에서 계속 못하다가 이번에 결국 주당 1,000원이라는 현금 중간 배당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0.9%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업황이 지금 엄청 좋다라기보다는 롯데케미칼 경영진의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 우리가 밸류업을 제대로 따르겠다라는 점에 주목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설명도 일단 시장 신뢰를 좀 높이고 경영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조금 더 끌어모으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밸류업 기조를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보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잘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롯데케미칼을 갖고 왔고 관련해서 롯데케미칼은 연내 이제 밸류업 계획도 공시 예정이니까 최근에 이제 밸류업 기조 관련해서 설마 기업들이 이거 잘 강제성이 없는데 따르겠냐라는 얘기 나오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시장에서 알려지는 기업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실 만 하겠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직접적으로 석유화학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 업황 턴어라운드는 하기가 지금은 뭐 쉽지 않다. 맞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정제 마진도 아직 평균치까지는 못 올라온 상황이고요. 석유 업황이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효성화학 보겠습니다. 효성그룹이 계열 분리를 최근에 했죠. 조현준 장남, 직급은 이제 회장이 되겠습니다만 조현준 회장이 이제 효성화학도 이제 갖고 있는데 갖기로 했는데 이미 갖게 됐네요. 7월부터. 맞습니다. 자, 특수가스 사업부라는 알짜배기 효성화학 전체는 다 어렵습니다만 그 알짜배기 사업부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매각가 보면 이거 효성화학 주가에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에 어제 장 마감에 잠깐 들어 올려진 부분도 한국경제신문 단독 기사가 힘을 좀 실어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모펀드 운용사죠. IMM 프라이빗 에쿼티 P랑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컨소시엄 꾸려가지고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부문을 1조 3천억 원 부문의 사기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가 된 겁니다. 이게 원래 1조 정도 예약이 나오다가 더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수가스 뭐 하는 거냐? 이 효성화학이 생산하는 가스 중에 산불화질소 NF3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에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한 이 이물질 세척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물질이 이제 세계 3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 효성화학이 지난해 적자였는데 그래도 효성화학 이 특수가스 사업부는 매출이 그 당시에 지난해 1,684억 원 났고 영업이익도 어쨌든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는데 이 특수가스 사업부만 플러스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게 알짜배기였네요. 영업이익 200억 원 나는 거를 1조 3천억 원에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각 작업이 이제 왜 필요하냐? 아까 이제 혹자들은 조현준 회장의 회사고 이제 계열 분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수순들이 필요한 과정에서 나온 일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재무 구조 자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효성화학이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트남 사업 투자를 사실 좀 얼마나 됩니까? 부채 비율 3,400% 넘습니다. 3,400%가 넘는다고요? 예. 야, 좀 자본금이 적든지 부채가 엄청나게 크든지 1조 5천억 들여서 베트남 사업 투자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큰 대규모 M&A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하게 되면 효성화학의 주가 혹은 재무구조에서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시각들이 아마 시간에도 그렇고 장 마감 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가져왔고 효성화학 가져왔고 SK이노베이션 다 줄줄이 다 나락을 가던 그런 종목들만 가져왔습니다. 어젯밤 뭐 싸웠습니까? SK이노베이션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하고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 합병 안건에 이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까? 네. 지금 그룹 관계자들 입장 봐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또 오히려 짚어주신 건데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기업들이 합종 연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기도 하고 합병을 하기도 하는 건데 SK이노베이션 뭐 국내 대표 석유화학주고요. SKENS는 가스 관련주죠. 그래서 물론 SKENS는 비상장사입니다만 17일 날 이사회 열고요. 합병 안건 처리한다는 내용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은 규모만 100조가 넘을 겁니다.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해서 아마 그룹의 이 SK온 배터리 사업에도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SK그룹이 이제 17일 날 이사회 열고 합병 승인 안건 처리하고 합병 안건이 통과가 되면 간담회 열어서 시장의 시너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시장에 특히나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걱정이 많을 것임을 SK도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배터리 회사 SK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적자 엄청나게 내고 있고 투자가 많이 필요한 SK온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고. 맞습니다. SKENS는 친환경 에너지 LNG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알짜배기 회사인데 두 개를 합치겠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요거 SKENS는 비상장사지만 그거를 갖고 있는 SK주는 또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영향을 끼칠 거고 SK이노베이션은 또 별도로 상장돼 있단 말이에요. SK 그 그룹주들 너무 뭐 상장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은 SK주 주주들하고 SK이노베이션 주주들하고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그래서 합병 비율일 텐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대로 한다면요. 법대로만 한다면 SK 주주들한테 좀 유리하고요.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좀 뿔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상장법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장된 주식 가격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비상장법인은 이제 합병 비율 산정할 때 평가를 따로 받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상황은 SK이노베이션 시장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SK이노베이션 PBR이 지금 0.45배입니다. 이 말은 자산의 반토막도 안 되게 인정을 받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SK E&S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난 2021년에 이 KKR로부터 이제 상황우선주, RCPS죠. 요거 자금 유치 받으면서 기업 평가를 1차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재 법대로라면은 SK 이노베이션 1대 SK E&S 2 정도의 합병 비율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SK 지주사랑 SK E&S에만 유리하고 지금 시총이 상대적으로 낮은 SK 이노베이션 주주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합병 비율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문제 없느냐라는 이슈가 주주들 사이에서 부각될 수가 있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SK가 설명을 잘 해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지, 뭐 주식 교환들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17일에 뭐 세코 원전도 발표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